안녕하세요. 6월 25일 호국 선열들을 위해 묵념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6월 25일 6.25가 있었던 날인데요. 6.25가 지나면서 이제 저희 세대가 이렇게 태어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있음을 좀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차트는요. 토탈2 차트입니다. 토탈2는 이제 그 비트코인 제외하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총들을 전체 합한 차트를 말함인데요. 지금 보여주는 차트는 요 차트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와이커프 축적 구간의 모양인데요. 지금 제가 조금 크게 보아 볼게요. 지금 가고 있는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인가? 왜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게 되면요. 물론 이제 항상 그게 100% 똑같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걸 지금까지는 잘 지켜와 줬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그동안 최근 이제 한 1년 동안 이렇게 왔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자,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도 구름을 이탈을 하면 역배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주봉을 보고 있는데 주봉에서도 20주 이평을 이탈하는 이런 순간들이 하락을 위한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조 증상이 있고 나면 이제 구름으로 가까워지게 되고 급기야 그 구름을 이탈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랬죠. 네, 이게 1시간 봉으로 보든 4시간 봉으로 보든 날봉으로 보든 주봉으로 보든 비슷하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관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분명히 이제 이게 뭐냐 이렇게 쏟아진 거를 우리는 이제 셀링 클라이맥스라고 이름 지었었죠. 그래서 그 셀링 클라이맥스는 이 뒤에 있는 캔들이 나와야지 얘가 어떤 친구인지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뒤에 있는 캔들들로 쭉 봤을 때는 이게 셀링 클라이맥스가 거의 확인이 됐죠. 이 뒤에 있는 캔들에 의해서 얘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셀링 클라이맥스가 맞았구나. 게다가 주봉으로 봤는데도 이 파란색 300주 이평을 거의 근접하는 거의 뭐라 그럴까요? 퍼펙트 스톰 같은 친구였죠. 이 하락분이. 네, 그리고 나서 오토매틱 랠리라는 거는 이제 밑꼬리를 달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반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 주봉으로 봤을 때 토탈 2 차트의 ST 단계가 이제 여기 생기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A, B, C로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전체가 어큐뮬레이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 이제 AR과 ST가 여기서 충분히 다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자, 요거 주봉으로 보고 있는 거.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 20주를 과연 돌파할 거냐 했을 때 여기서 저지를 당했죠. 비트코인도 이 당시 약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저지를 당해서 지금 현재 자리까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찍힌 그 하락의 그 자리를 ST 페이즈 B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려볼게요. 자, 지금 내려오는 제가 이제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이걸 그려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ST를 한번 이렇게 찍고 나서 이렇게 ABC로 오르죠. ST 과정을 이렇게 한번 찍고 나면 ABC 과정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기 구간까지가 그러니까 상당히 일반적으로 보이는 어큐뮬레이션 과정과 상당히 유사했고요. 이때도 이제 더 갔다가 찍을 거냐, 뭐 이런 이슈가 남을 수 있는데, 딱 여름 구간의 하단까지만, 하단을 가기 전에 멈춰 섰었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이제 이 시기에는 모르지만 뒤에 나오는 것들 때문에 아, 이 시기가 이 자리였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파로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그럼 현재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인가 이렇게 한번 보자면요. 날봉으로 한번 봐 볼게요. 자, 날봉으로 제가 이렇게 찍은 것들을 보면요. 찍은 것들을 보면, 자, 이 파란색 구간 여기인데요. 자, 날봉으로 찍은 것을 보면, 얼추 이 5파로 내려오고 있는 여정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와 지금 상당히 유사한 자리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이제 상승 1파, 2파가 이제 이렇게 끝난 거로 보여지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얘가 지금 현재 구간 자리보다 조금 더 과거에 생긴 이 저점보다 내려오게 된다면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이렇게 여기서 종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댓글에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끔 드릴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토탈 마켓 캡으로 본다 그러면 전저점과 거의 유사한 자리를 찍었죠. 어떻게 보면 전저점보다는 아주 미묘하게 더 높은 자리를 찍은 거로 보이는데 제 느낌에는 아직 이게 파동이 끝나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파동이 여기서 종료가 되고 이 자리에서 올라갈 것 같았으면 지금 최근 이틀 동안에 이런 캔들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이 자리에서 종료가 됐었어야 되는데요. 어제와 어제의 이 마지막 캔들이 참 사람을 까리까리하게 만드는 캔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저점을 들여다보고 있는 전체 시총의 차트로 봤을 때는 마지막 조금 이런 게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총 ABC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5파로 이렇게 이 파동이 종료되는 파동이 여기 어딘가에서 이 자리 어딘가에서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어제 캔들 때문에 이제 그런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차트를 볼 때는요, 이렇게 이제 항상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최근에 어떤 보이는 그 캔들의 모양을 보고 그 다음을 이렇게 한 발, 두 발 앞서서 좀 예측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와이코프 어큐뮬레이션 과정으로 봐도 현재 지나는 구간은 이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좀 마무리가 조금 떼찌부리하게 덜 된 느낌이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 자리가 최근에 이제 한두 주 전에 찍었었던, 제가 이 자리를 뭐라 그랬었냐면 비트코인 손실 계좌 제일 많이 났었던 그 자리라고 했는데, 그 자리 언저리 어디선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상당히 이제 지금 현재 구간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텐데요. 세력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보다 훨씬 더 큰 물량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손실 나고 있을 때 여기 그네들은 수백억, 수천억 손실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픔으로 치자면 훨씬 더 큰 아픔들을 겪겠죠. 고래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피부가 없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네들도 살이 있고 피부가 다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다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을 대하는 자세는 좀 어떤 이제 자세가 필요한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좀 얘기 드리도록 하고, 일단 차트 분석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구간은 조금 더 아픔을 줄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지만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 자리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주동으로 봤을 때요, 이 자리가 지금 현재 구간 자체도요 200주를 이탈한 상태예요.
자, 요걸 조금 이렇게 치워놓고 볼게요. 200주를 이탈한 상태죠. 이런 식으로 보면 200주를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전체 평균적인 그 평균 가격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격대를 자꾸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계절론자인 건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이 상단 영역에 봄, 여름이 있고 하단 영역에 이제 가을, 겨울 있다고 저는 이제 역사적인 패턴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나타났기 때문에 자, 여기도 이제 상단 영역이 있고 하단 영역이 이렇게 있고 구름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게 이제 과거의 패턴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생긴 이 구름의 모양도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요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요 파란색 구름은 실제로는 없는 구름인데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걸 왜 만들 수 있냐면 지난번에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드리자면요. 이 고점을 대비로 해 가지고요. 76봉이 지나는 때 요런 식으로 변곡점이 생깁니다. 이거를 이제 일목구름에서는 77 변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턴 변곡이 오는 것도 이제 그 26일 혹은 33일, 그다음에 52일, 77일 이 날짜에 유달리 변곡이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전에 생겼었던 이 고점을 대비로 이 구간들이 오면 변동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건 이제 일목구름을 만든 사람의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 주기에 따라서 뭔가 변동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필이면 달의 움직임을 거의 28일 전후로 만들어진 것도 뭐 30일이 될 수도 있고 35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패턴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변곡도 이런 변곡이 생기는데요. 자, 그거에 입각해서 일목균형에 입각해서 앞으로 일어나질 이 의문의 두께가 과연 어떻게 변할 거냐는 것을 예측을 해보면 이미 이 자리 때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76봉이 지난 이 자리에서 구름이 드디어 선행 스팬 2가 이렇게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 생긴 이 자리들도 이 고점으로부터 76봉이 지났을 때 정확하게 꺾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캔들이 다 만들어지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도요, 지금 요거 이제 제가 만드는 거라고 했죠. 요거. 지금 만들어서 제가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 구름의 모양은 이 고점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꺾이는 지점들이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이 지점이 이렇게 하방으로 꺾일 거라는 거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점까지 구름이 이렇게 나왔던 이 시절에도 이미 얘는 예견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 두께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두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만큼 여기서부터 여기 변곡점 요 꺾이는 자리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에요. 왜냐면 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구름대의 두께라든가 폭이 중요하냐면 어저께도 구름대의 두께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이 두께가 뭘 의미한다고 했죠? 네, 이 두께가 바로 매물의 무게입니다. 매물의 무게. 그러니까 세력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꼭 세력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저 매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렇게 이제 낙폭이 컸었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고통의 두께. 여기 얼마나 물린 사람들이 많고 손절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뭐 이런 자리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런 자리에 들어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고통의 무게를 세력들도, 그러니까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있습니다. 가격을 올릴 때는 누군가가
밑에 있는 물량들을 계속 사줘야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신규 물량들이 들어와야지 되는데 이 자리에 오면 과거에 생긴 이 자리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본전 심리라고 해요. 본전 심리. 그러니까 자기가 이 당시에 해가지고 이 구간 동안 물려 있었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샀었던 가격이 오면 던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고래나 새우나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나 개인이나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의 두께는 바로 매도를 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인 거죠. 본전 심리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체도요, 이 공간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뚫고 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심리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참 일목산인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 왜 그러냐면 이걸 시각화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참 절묘하게도 과거에도 너무 절묘하게 캔들들이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사막 영역이 모래바람 부는 폭풍의 사막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여지없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매물대를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와이코프 패턴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물대가 그나마 좀 적은 구간에서는 물량들을 그래서 이제 이런 축적 구간이라고 하는 것에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게 역배열을 정배열로 돌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장기 입형들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기 입형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사이를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한 방으로 뚫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누워지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런 일이 역사가 또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모습들이 다 패턴이 만들어지는 그 심리적인 이유들이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와이코프를 이번에도 이때의 구름 모양하고 이제 비교해서 이제 이 뒤에 생겨질 구름은 이미 거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게 좁아지는 구석이 여기가 된다. 왜냐면 요 자리는 이 자리의 영향을 72봉 뒤로 돌려서 생기는 요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자리가 와야만 여기 구름대가 이렇게 좁아지는 현상, 여기처럼 이렇게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 제가 약간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송하다가는 이제 방송이 또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반복했을 때, 우리가 이제 패턴이 반복한다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땡큐한 일이죠. 왜냐면 이게 이제 있다 그러면 이게 있을 거고, 이게 끝난다 그러면 이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크릭 구간이 이렇게 나올 거고, 돌파 구간이 나올 거고, 일련의 스케줄들이 굵직굵직한 스케줄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와이코프에서도 보면 이 하락장의 구간들을요, 이런 식으로 한 구간, A 구간, B 구간, C 구간, D 구간, E 구간 이렇게 5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한 구간은 지금 이 구간을 지나서 이 구간 이제 페이즈 B에 이제 첫 단계가 거의 끼워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은 힘들다 죽는다 하는데, 혹은 시장을 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떠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떠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분들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물량 털고 나가는 분들이 여기서 기가 막히게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던진 물량들을 그러니까 싸게 던지는 물량들을 여기서 쏟아져 나와줘야지 여기서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요. 싼 물량 받고 나서 이제 적은 물량, 그러니까 적은 돈을 들이고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지나고 나면요, 금방 그 살이 돋아납니다. 지금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이 구간에서 뭐 지금 저는 이제 조금 더 밑을 보고 있기는 한데요. 뭐 여기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기존에 생긴 이 자리보다는 조금 뭐 낮아져도 뭐 상관없다는 저는 심리로 그냥 뭐 어차피 그냥 내 통장에 찍힌 총액은 그저 환상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면서 지나갑니다. 게다가 이제 뭐 세력들이 아마도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이제 엄청난 이제 물량으로 뭐 세력이 아니더라도 새우가 되더라도요, 엄청난 물량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들어오겠죠. 뭐 그래 너희들 열심히 저점 잡아서 배 많이 부르세요라는 심리로 저는 있는 분들은 잡은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뭐 저는 이런 마음을 좀 이런 구간에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돈 꼭 내 주머니에 안 들어왔어도 누구 주머니에는 들어가서 이제 배부르겠지. 하지만 내가 잡은 구간도 만만치 않게 괜찮은 가격이야 하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현금 조금 더 생긴다면 이런데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좀 더 들어간다 그러면 그래도 너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잠자고 있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한 위안 정도 삼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장세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되겠죠. 네. 리플 차트를 한번 보자면요. 자, 리플의 이제 최근 이제 모습, 어제 오늘 모습을 조금 이렇게 날봉으로 보자면요. 리플 같은 경우는 토탈 차트에 비하면 조금 더 확연한 상태의 저점이 눈에 보이시죠. 지난 저점보다 약간 아래 구간에 형성된 걸 보고 약간 이제 반등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기 때부터 계속 이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바로 이제 이게 오지 않겠느냐, 이 장기 트렌드 선인 이 선 언저리 어딘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뭐 저도 현금 이제 많이 들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자리가 오게 된다면 뭐 그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물량을 뺏기고 나중에 이런 구간들을 가게 됐을 때 상당히 이제 마음이 좀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길까봐 조금 저도 이제 걱정은 되고 있는데요. 이 시기 잘 버티시면 금방 살이 아무는 날이 옵니다. 이 구름이 항상 뭐 이렇게 뭐 의문으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제 여기 뭐 양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구간 이렇게 하면 또 뭐 이렇게 내려와서 또 뭐 이렇게 과거 했었던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빌려서 지난 이런 시간보다는요, 여기가 만약에 저점이었고 ST 과정 페이즈 B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마감이 되는 거였다면 이게 끝일 수 있겠는데 그 와이코프도 여기서 또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 ST 과정이 여기 한번 과거에 찍혔고요. 이런 자리 언저리에서 이렇게 찍혔고 지금 현재 찍히는 자리가 페이즈 B 구간인데 지금 찍히는 자리가 전에 찍혔던 것보다 약간 낮게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소지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무리되는 순간 아까 이제 토탈 차트에서 본 것과 같은 이제 오파가 또 이렇게 멋지게 이제 상승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여기도 한번 일본 기준으로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우측에 보이는 이 녀석은 에이다 차트 과거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이력들이 있었다. 반드시 이렇게 똑같이 간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 저점을 이렇게 이탈했을 때는 약간의 이제 더 밀리는 증상들이 나올 수는 있다. 뭐 이렇게 간다는 게 100%는 아니지만 뭐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뭐 여기서 마감이 될지 여기서 마감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의문이 분명히 만약에 그렇게 내려간다 그랬을 때 여기 뭐 의문이 이렇게 생길 텐데요. 이 허공 영역에서 끝이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끝을 찍었다 하더라도요. 이 끝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다 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리 여기라 하더라도요. 언제 돌렸냐는 식으로 다 돌립니다. 이 자리까지. 그러니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에 꽂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가격에 꽂히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현재 내 계좌의 그 모습들을 쳐다보면서 나는 지금 가난하다. 나는 지금 손실을 봤다. 어떤 이런 망상 같은 망상에 이제 빠지게 돼요. 왜냐면 그거는 내가 매도 버튼을 눌러서 현실화, 그러니까 일종의 수익 확정을 짓지 않고는요, 확정이 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포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요, 내 계좌에 대한 굳혀진 생각이에요. 굳혀진 생각. 나는 지금 돈이 없어라고 그 생각을 굳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었었던 말씀은 제가 시간을 되게 많이 들여서 만든 표가 있는데요. 내용이 있어요. 그거 한번 꼭 제가 진짜 언젠가는 꼭 소개시키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조금 길어져도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빨리 감아서 들으시더라도 좀 이 내용을 들으면 진짜 마음에 빛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도 이제 손실 확정을 짓지 않는 동안에는 내 계좌에 찍힌 것들은 다 허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허상. 내 지금 그 업비트 계좌에 찍힌 그 금액은요, 다 허상이에요. 왜냐하면 손실 확정을 짓고 시장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자, 그게 왜 허상인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현상학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현상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외부의 세계, 그걸 이제 물이라고 합니다. 사물 세계라고 하는데 이 물, 다른 말로는 이게 대상이라 그래요. 대상. 물 자체 혹은 본질이라고 하는데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이식이 생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내 통장에 찍혀 있는 그 총액은 많다 적다 이렇게 자기가 의미를 고정시킨 겁니다. 고정시킨 거. 그걸 우리는 이렇게 고정된 의미를 다른 말로는 억견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편견이라고 하고 일반 지식이라고 해요. 이 억견이나 편견들은 우리는 대다수의 시간을 이거로 지낸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는 대다수의 시간을. 왜냐하면 이 시기라는 거는 살다 보면 이게 맞아라고 굳어진 것들이에요. 이게 맞아라고 굳어진 것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거는 맞는 거야. 맞죠. 맞긴 맞는데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참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일 수 있는데요. 예전에 그 삼성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 새벽 2시에 지금 그 건널목에 빨간불 켜졌다. 근데 네가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건널까 말까 이제 망설이고 있다. 너 그때 어떡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신입사원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뽑혔는 줄 아세요? 건넌다고 한 사람, 빨간불임에도 건넌다고 한 사람들한테 다 통지서, 합격 통지서 보내고요. 파란불 떨어질 때까지, 파란불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다 떨겼대요. 그러면 그걸 뽑은 사람 입장에서는 왜 빨간불에 건넌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응? 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않겠죠.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게 옳고 저게 옳고 하겠지만 자기가 어떤 순간에 어떤 이유가 생긴다면 때로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요 안 해도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평상시 지식으로는요, 평상시 지식, 그걸 이제, 이 현상학에서는 자연적 태도라고 하는데요. 평상시 이 자연적 태도로 얻은 지식들은 대부분 굳어 있을 때가 많아요. 굳어 있을 때. 근데 그게 말랑말랑 그 평상시 얻은 그 식이요, 말랑말랑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이 의가,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이 본질적인 이제 상태인데요. 내 일종의 순수의식이죠. 순수의식. 어린아이의 의식 같은 건데, 이 순수의식의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생기는 것은요, 이게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저거 뭐지? 하고 이렇게 호기심과 궁금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걸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에서는 이걸 지향성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그러니까 새롭게 보여요. 새롭게 보여요. 맨날 같이, 그냥 친구로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쁘게 보여요. 어떤 짓을 했더니. 그게 이제 바로 지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향성이 이제 이렇게 대상에 대한 지향성이 생기면 의미가 드디어, 새로운 의미가 이렇게 하나가 탄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 번 반복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다 보면 meaning 1, meaning 2, meaning 3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시장, 특히 지금 XRP를 놓고 저희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XRP는 이런 거야 라고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XRP는 뭐 국제 송금을 하는 데 쓸 거고 XRP로 이제 나중에 파생 상품이나 뭐 모든 것들이 이 체인 위로 올라올 거고 여러 가지 분명히 이 식이 생겼을 겁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생긴 이 식. 근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게 좀 시간 지나보다 보면요. 그냥 얘가 굳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이게 이제 굳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오매불망, 저는 그걸 오매불망이라는데, 걔에 대해서 이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걸 이제 새롭게 받아들인다, 그걸 지향성이 생긴다 그러는데, 이 XRP를 어떤 고정된 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얘를 자꾸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지향성들이 생길 때, 얘가 다시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XRP를 작년에 본 거 다르고 올해 본 거 다르고 또 새로운 지향성이 생겨서 작년에 본 거 다르고 올해 본 거 다르고 이게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그걸 현상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합니다. 이 환원이라고 하는 건 원래 상태로 돌린다라는 의미거든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붙어 있다가 이게 두 개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원자의 수소 상태로 돌아가는 거, 원래 상태로 복원되는 거, 그걸 환원이라고 하는데 이 환원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힘을 현상학에서는 에포케라 그래요. 이 에포케 다른 말로 뭐냐 그러면 판단 중지입니다. 이게 판단 중지라는 거는 기존에 내가 XRP 혹은 대상에 대해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의미를 붙인 것들을 잊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에포케를 판단 중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판단 중지를 진짜 시도 때도 없이 해야지 이 창조적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순수 의식 상태가 되면 이 의자가 무슨 뜻인지 한자로 제가 여기다 놓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음의 소리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거, 뜻이 생긴다는 거는요, 이 마음의 소리예요. 다른 말로는 이제 파동이 되겠죠. 마음의 소리, 진동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소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입자와 그 파동, 그런 거 할 때 이제 빛도 파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입자라 그러고, 이게 빛이에요, 결국. 이 의의 상태, 이 식의 상태보다는요, 이 의의 상태에 머물고 있을 때 사람이 융통성이 생기고 밝아져요.
특징이 뭐냐면 이게 밝아집니다. 이 시계 상태로 있을 때는요,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는 이 가격을 보고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가격을 보고 어두워지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과거의 패턴들을 축약해 놓은 이 패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일종의 규칙성이 생겼고 그 규칙성 때문에 이 와이코프라는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주식시장보다 가상화폐 시장에 이 와이코프가 잘 맞아요. 그 와이코프로 봤을 때 지금 어느 구간인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데도 이게 지금 가격, 내 통장에 또 꽂힌 그 가격을 보면 마음이 이 시계 상태에 자꾸 머무는 겁니다. 이때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 굳어진 생각에 오랫동안 머물면요. 이렇게 돼요. 괴롭거나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가도 비상도고 명가명 비상명이다. 너 밝다고 했는데 그게 밝게 아는 거있어도 도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도가 아니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고정시키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의 여러 가지 소음들 자체를 또 우리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 의미를 붙이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새로운 의미, 이 마음의 파동을 이제 이렇게 밝은 말랑말랑한 상태로 바꾸면 참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다른 공부들도 하고 체력도 키우고요. 그리고 그냥 밖에 나가서 현금 채굴도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어저께 이제 막 한자를 찾다가 막 이걸 찾았어요. 자, 여러분들 1억, 2억 할 때 이 억자 보이시죠? 여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요 의자가 들어가 있죠? 자, 이게 요거 이제 제가 한번 재미난 해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소리 의미 있고, 여기 의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1억자에.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하다 보면 이제 1,000만원, 2,000만원 가다가 5,000만원 찍고, 뭐 1억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1억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기 의자가 있죠. 뜻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뜻이 있는 사람 인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뜻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뜻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여기 마음 심자 있죠? 마음이 바로 날일자가 앞에 있죠? 자, 마음이 바로 설립자잖아요. 날까지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정말 잘 먹으라는 소리예요. 이 돈을 지킨다는 거는 사실 이제 엄청난 마음을 먹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걸 지켜낸 사람한테 준다는 소리가 이 한자에 이미 이렇게 녹아 있어요. 자, 마음을 세운 사람, 세운 날까지, 바르게 세운 날까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좀, 마음을 좀 잘 먹고 기다려 본다. 지동지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상을 좀 밝은 눈으로 좀, 봐야 된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현상학적인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갖고 왔고요. 그래서 내가 생긴 이 억견들을 좀 한번 내려놔라. 그걸 판단 중지를 좀 해보자. 판단 중지를 해놓고 자꾸 이제 새로운 의미를 좀 창출해보자. 우리가 이제 낯선 거를 갈 때 새롭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가 늘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마음을 먹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 판단 없는 호기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두 번째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힘든 구간들을 지나가야 될 텐데 현재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까 시계 상태라 그랬고요. 의의 상태라 그랬죠. 네, 이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생긴 그 시기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어둡고요. 단단해요. 그리고 얘네들의 이 거리들은 이렇게 제 멋대로입니다. 가까운 건 가깝고 멀건 멀고 조금 제 멋대로예요. 근데 의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내리는 어떤 호기심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게 유동적으로, 지금 제가 점선으로 해놨죠.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이 빡 돼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유동적이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내 계좌를 보면서도 얘를 좀 유동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항상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나는 아직도 부자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나 지금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금 90% 빠졌어. 난 지금 가난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유동적이지 않은 거죠. 이게 확정입니다. 확정.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의의 상태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자체가 이렇게 있으면서도요,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얘네들은 거리도 제각각이고 연결 상태도 이렇게 좀 불편한 상태죠. 이게 고집불통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는요, 상당히 단단하고 흔들리지를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을 때가 좋다. 유동적이면서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 그것들이 이제 미의 상태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지지난주에 제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내 마음이 이 상태였다. 그러면서 좀 자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대상과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이걸 이제 무라일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감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플을 이제 어떻게 좀 보기를 좀 바라느냐면요. 자, 다시 차트로 와서요. 지금은 와이코프의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 지금. 그리고 이 자리는 거의 다 와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자를 뺏기면 안 된다. 의자를, 여기에 이제 하이에나들이 엄청 눈독을 지금 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빨리빨리 물량 던지는 것들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요. 여기서 입을 어마하게 벌리고 있는 손바뀜 현상을 대기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혹은 개인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또 이렇게 가요. 그리고 나면요, 그게 또 다 끝난 줄 알고 다 또 좋아합니다. 이게 이렇게 오면요, 그게 다 끝난 줄 알고 또 좋아해요. 이렇게 가면 또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요, 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닥은, 결국은 또 한 번 또 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 바닥은. 그러면 그 자리가 오면,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자, 이제 치우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 이 구간 하단에, 여기서도 이제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구간들이 또 나와요. 여기서 뭐 이렇게 차트 디테일하게 볼 것도 없고요. 그냥 W자라 두어 개 그리면 이 구간 끝납니다. 그래서 더 세월이 지나고 났더니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지금 마치 하이닉스, 제가 그때도 하이닉스 관련된 영상 만들면서요, 추세선 이렇게 긋고, 하이닉스 이르다가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이제 여기, 자, 다시 한번 그릴게요. 하이닉스 어땠냐면요, 이렇게 와서요, 여기 이렇게 왔다가 지금 현재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리플로 치자면 지금 이 구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합니다. 그럼 얼마나 땡큐예요. 이 뒤에 차트 이거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거 자꾸 이게 10,000원 가냐, 20,000원 갈 수 있냐, 혹은 5,000원 갈 수 있냐, 이렇게 묻는데요.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하나의 식 아니겠습니까? 식? 이것들을 완전히 고정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또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어떤 사람, 잠깐 10,000원 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000원 갈지 어떻게 합니까? 10,000원 갈지 걱정을 이제 굳이 10,000원 가기 기대를 왜 또 이렇게만 합니까? 이건 모르는 일이라서 이거 답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식에 빠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걸 버려라. 리플은 그냥 크게 갈 놈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리플은 크게 갈 놈이다.
단기적인 전망은 내릴 수 있지만 이 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얘를 상당히 유동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10,000원 가느냐, 이게 20,000원 간다. 어떤 사람은 뭐 100,000원 간다. 이렇게 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의의를 갖고 있기를 저는 참 바랍니다. 늘 10,000원일 수도 있고 20,000원일 수도 있고 100,000원일 수도 있고 그건 나는 아직 몰라. 그래서 이 몰라가 F4K, 아까 판단 중지라 그랬죠. F4K의 가장 기본이에요. 몰라. 나 알아. 이러는 순간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이르느냐. 고통이 와요. 고통. 너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 하늘에서 시험합니다. 시험해요. 너 그게 진짜인 줄 알아? 하고 시험을 하게 되고 이게 연결성을 갖기가 어려워요. 축구를 하는데 공격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랑 나랑 10m만 유지하면서 한 경기를 뛴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m만 유지해야 돼. 20m 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뛰는 사람 스트레스 받아서 운동 경기 뛸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간격이 벌어졌다, 때로는 좁혔다 하면서 유동적으로 돼야 돼요. 유동적으로. 그러면서 긴밀해야 돼요. 이 관계는 긴밀하되 유동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창조적 플레이가 나와요. 창조적 플레이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창조적 플레이가 나와야 재밌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걸 이제 억견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억견. 굳어진 견해를 억견이라고 해요. 억견이 생기는 순간 이제 고통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동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억견이 생기는 순간 다 만들어진 짜장면을 가지고 다시 빵으로 돌리려 들어요. 이거 짜장면을 가지고 빵을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짜장면 자체는 이미 완결된 억견이기 때문에요. 절대 빵으로 못 만들어요. 이게 만들겠다고 하는 순간 이제 여러 가지 사단이 나고 뭐가 일어나냐면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이 지금 점선으로 표현된 이 의의 상태는, 뜻의 상태는요, 유동적이고, 가변적이고, 재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연결은 긴밀합니다. 손흥민이 공격수인데, 이강이랑, 싸워가지고, 네가 뭐 그렇게 뛰든 말든 난 내 플레이 할 거야. 이러면 이게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팀 플레이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연결은 견고하되 자기 자신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는 행위를 이제 내려놓는 거, 그 상태. 그러니까 그걸 뭐에 비유하냐면 밀가루에 비교할 수 있죠. 이 말랑말랑한 상태. 얘는 밀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짜장면도 될 수 있고, 짬뽕도 될 수 있고, 빵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빵이 돼버리는 순간 이제 빵으로 짜장면 만들기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다시 환원을 시켜야 됩니다. 밀가루의 상태로. 그 밀가루의 상태로 환원됐을 때, 우리가 이제 새롭게 그 지향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리플을 이제 달리 볼 수 있는 안목과 눈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꼭 리플이 아니어도 자기 생활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뭐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도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대상일 수 있으니까요. 그 대상을 바라볼 때도 저도 몇 주 전에 진짜 완전히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 지향성이 끊어졌었죠. 나를 바라보는데 진짜 막 이렇게 자학과 자책을 어마하게 했죠. 그럼 지향성이라는 거 생기질 않습니다. 내가 싫어져요. 자기 자신도 이런 자기를 바라보는 마음도 너그럽고 예쁘게 봐주지 않으면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밀가루가 돼야 된다. 어떤 식으로도 내가 밀가루가 돼야 이 빛과 파동이 생기고 밝아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또 오늘 영상은 이제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나 관점 이런 것들을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미술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현상학이라든가 이런 미학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오늘 이런 말씀 좀 드렸고요.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습관적인 태도죠. 제가 잘 아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분위기 너무 이렇게 이렇다라고 이제 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구간에서도 좀 이제 30분 봉으로 이렇게 보자면, 특히 이제 리플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보자면요. 지금 항상 리플을 볼 때도 비트코인은 먼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비트코인 30분 봉 차트에서는 또 그래도 뭐 좀 회복을 하고 있죠. 의문을 이렇게 살짝 빼꼼히 이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양운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러고 있는 동안 여기 양운 생기겠죠. 이 양운이 이렇게 작은 시간대에서 이렇게 양운이 생기면요, 얘를 딛고 갈 건지 얘를 이탈할 건지 또 이때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때 너무 빡빡하게 보지 마시고요. 어떤 그 신호들이 나오면 이거는 이쪽이겠구나. 어떤 신호들이 나오면 이건 이쪽이겠구나.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때도 이제 양운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듯이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요 구간 가서 이제 또 지켜보시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런 거로 받긴 받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지금 상황은 그래도 좀 어두우니까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오늘은 했고요. 자, 이게 아직 에이다가 과거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있는 게 이제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요. 이 모양이 지금 이게 크게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날봉으로 좀 봐볼게요. 자, 날봉으로 봤을 때 지금 만들어진 이 구간 뭐 하더라도요, 제가 무대응도 괜찮다. 금방 이 자리 오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에 오더라도 너무 이렇게 신경 좀 이렇게 곤두세우지 않는 저녁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30분 봉도 지금 보면 비트코인하고 좀 비슷한데요. 예. 너무 여기서 일희일비 마시고요. 그래도 자꾸 차트 보는 연습, 어제 영상 같은 경우는 그 일목구름을 이해하는 완전히 기본기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그 영상은 조금 두고두고 여러 번 시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 영상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른 뭐 차트라든가 다른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자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내용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또 그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놔서 게시물들 올라올 때 또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